정말 실수를 많이 해. 근데 그때 왜 실수를 더 주의해야 되냐? 남자들이 결혼을 생각했을 때 내가 연애는 몰라도 결혼까지 좀 힘들 수도 있겠다. 쉽게 말해서 정 떨어지는 거지. 안녕하세요. 오늘 주제로는 서로 마음이 통해서 결혼까지 생각하는 관계가 됐는데, 여기서 여자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 때문에 남자가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그런 실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정말 실수를 많이 해. 근데 그때 왜 실수를 더 주의해야 되냐? 남자들이 결혼을 생각했을 때 내가 연애는 몰라도 결혼까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. 쉽게 말해서 정 떨어지는 거지.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은 내가 결혼 정령기 굉장히 정이 떨어질 만한 포인트들을 내가 지니고 있지는 않는가. 첫 번째가 지저분한 여자. 나도 사실은 조금 너저분하고 수더분한 타입이거든. 근데 그걸 넘어서서 굉장히 게으르고 지저분하게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거든. 실제로 남자분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 가장 충격적으로 피드백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친구랑 좀 장기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, 아니면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잠깐 있었는데요, 좀 같이 살면 좀 험난하겠다 싶긴 하더라고요. 동거의 순기능이라고 하지. 같이 살아봤을 때 물론 내가 동거를 추천하진 않지만 동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생활 습관이 많이 나와. 근데 이 생활 습관에서 정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. 이 남자랑 여자가 맞느냐가 중요해. 예를 들면 우리가 TV에 나온 이미지로 봤을 때 서장훈, 브라이언, 요즘은 윤시윤님 장난 아니더라고. 윤시윤님은 미국에 나왔는데 엄마가 윤시윤님 집에 화장실을 못 가고 지하철 화장실 갔대. 그리고 그 정도까지 약간 완벽에 가깝거나 결벽에 가깝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지저분한 사람도 있어. 내 친구는 예전에 결혼을 생각했던 남자인데 그 남자친구 집에 서프라이즈로 간 거야. 갔는데 남자친구 그 옷장,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매트리스 있으면 그 밑에 그 공간마다 막 컵라면 들어있고 막 이렇더래. 그리고 거기 먼지 쌓여있고 양말 한 짝 들어가 있고 막 이러니까 얘가 서프라이즈를 뭔가 꾸미려고 갔다가 화들짝 놀란 거야. 근데 딱 순간 무슨 생각 들었냐면 나 결혼하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? 이 생각 갑자기 든 거야.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약간 정 떨어졌다. 결혼을 생각 안 할 땐 상관없어. 우리 상관 있을까? 학교 데이트하고 상관없잖아. 결혼은 뭐야? 내 생활이란 말이야. 라이프. 근데 이 지저분한 친구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나? 나와 다른 것일 뿐 잘못한 행위는 아니야. 내가 이것 때문에 정이 떨어질 수 있는 정도라면 이거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야. 그 다음 두 번째, 결혼 진행하는데 5만 장이 다 떨어졌어요. 자, 이런 경우 있어. 어떤 남자분이 나한테 상담을 한 건데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3, 4억 정도를 모았대. 근데 여자친구가 한 1억 5천을 모은 거야. 그 여자친구도 그냥 직장인, 자기도 그냥 좀 작직장인, 자기가 조금 더 연봉도 높고 하길래 집 얻어서 이렇게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오빠 돈 그거밖에 안 돼? 이렇게 한 거야. 근데 이 남자가 딱 그러더라고. 다 버텼는데 부모님은 돈을 하나도 안 도와줘? 이러면서 이제 날석에 비난을 한 거야. 근데 딱 그 순간 할 말이 많으나 이만 주림이 된 거야. 뭐야? 할 말이 뭐가 있겠어? 너는 왜 1억 5천인데? 니네 부모님은 가만히 있냐? 너는 나의 반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난리야?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 말을 섞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이 떨어진 거야. 근데 누가 봐도 자기가 2배 이상은 있지. 근데 자기는 그 여자친구에 대한 그런 거를 묻지 않았었대. 자, 여자나 남자나 누구든지 돈이 너무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는 우리가 현실적인 집이나 이런 것들 대안, 그리고 결혼식 준비, 그러니까 지출 비용이 확 나가는 거잖아. 우리 인생에 이렇게 큰 돈을 쓸 일이 잘 없잖아. 근데 하다 보면은 아쉬움이 있어. 근데 그 아쉬움을 현명하게 풀어가는 여자가 있고 현명하지 못하게 대처하는 여자가 있어. 이 아쉬움은 남자도 느끼지 않을까? 느끼겠지. 우리 같이 구하는 거니까. 예전에 나랑 친한 친구가 왜 이렇게 오빠는 돈이 조금밖에 안 모았냐? 왜 자기보다 더 적게 모았대? 그 내 친구가 그 남자친구랑 그것 때문에 싸웠는데 남자친구가 돈 얘기 좀 그만해 하면서 자리박차고 이러면서 결혼 좀 다시 생각해보자 떠났는데 자기가 미쳐버리겠는 거야. 그리고 나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그때 내가 그랬어. 이 남자 놓칠 생각이 아니면 그런 말은 내가 하면 안 된다. 그때 여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사람이랑 이것 때문에 결혼이 파토날 수도 있다 생각을 해. 전제를 하라고. 그런 다음에 이게 너무 답답해. 이 사람이 진짜 돈을 1원도 못 모았어. 그랬어. 이거에 대해 하소연을 해가지고 내가 목적이 뭐냐를 생각해야 돼. 정말 이 사람이 이것밖에 없다. 나 결혼 못해. 그러면 얘기할 수 있다? 본인의 하소연이라도 하라고 해. 근데 만약에 결혼을 깰 생각은 절대 없어. 그러면 제발 하지 말라 그래. 나는 비난밖에 안 돼. 이게 가슴의 한이라고 하거든.
내가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야. 내가 비난을 했다고 이 사람이 돈을 더 가져와? 그러니까 영리하게 얘기하라는 거야. 왜냐면 결혼 준비를 안 해본 분들은 대체 어떻길래 이러는데, 여유가 모든 면에서 다 있으면 결혼 준비는 힘들 게 없어. 공주놀이야. 잘 생각해봐. 돈이 많아. 그랬어? 나 이거 입어볼까? 이거 입어볼까? 이것도 이쁘지 이것도 이쁘지. 자기가 뭐 갖고 싶어? 얘랑 얘물 우리 이거 해가자. 이거 자기는 이거? 난 이거. 우리 집 어디 살까? 저기 한강도 보이고 우리 저철역도 가깝고. 사람들이 있어? 없어. 근데 이런 삶을 가진 사람 몇이나 있겠어. 현실적인 거 생각하자 이거야.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데 같이 서로 으쌰으쌰 잘해보려고 하는데, 내가 여기서 한탄을 하고 상대를 비난하면서 내 친구네 집은 이만큼 해왔다는데 그래도 서울에 뭐 전세 하나는 해야지. 그렇게 되면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은 뻔해. 내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날 비난하는구나. 그럼 너 그 집에 시집 가. 왜 나 만났어? 당연한 생각 아니야? 근데 이게 되돌리기가 힘든 포인트라는 거야. 자, 여기서 그렇게 해서 붙잡잖아. 그럼 이 여자는 그냥 을로 사는 거야. 그러면 말을 내뱉기 전에 생각을 하라고. 왜냐면 엄청 둘 다 이때 예민해. 남자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보조받거나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랑 엄청 갈등 있는 집도 많아. 여자친구한테 티를 안 낼 뿐이지. 엄마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? 라든가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고. 그리고 그래도 내가 결혼을 마음먹기까지 하고 결혼을 진행할 때까지 왔을 때 어떤 마음이 존재했길래 결혼까지 진행하겠어. 그 중심에 돈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.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았으면 그 전에 알아보고 이 진행을 안 했어야지. 그 다음은 대부분 결혼 준비 때문에 헤어지는 커플들 많거든. 그 결혼 준비 중에 생긴 의견 차이 있지.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, 어떻게 나랑 합의하는 방식, 이거에 대해서 남자분들이 완전 정이 떨어져. 결혼을 깨지거나 아니면 결국은 이게 불씨가 되어서 신혼 초기에 이혼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. 왜? 결혼할 때 왜 갈등이 있냐? 자, 잘 들어야 돼. 결혼식 위치. 자, 고향이 지방이 다른 분들 있지. 한 명은 뭐 제주도고 한 명은 부산이야. 근데 직장이 또 달라. 지역 4개 중에 결정해야 돼. 부모님도 설득하고 엄청 싸워. 나 그거 진짜 많이 봤어. 그리고 예산. 어떤 분들은 야 요즘 어느 시대인데 그냥 소규모로 해. 어떤 분들은 개혼이야. 다 크게 다 성대하게 해야 돼. 손님 올 사람도 많아. 이걸로 또 엄청 싸워. 그리고 뭐 어떤 예단 예물 이런 것도 우린 간소하게, 우리는 좀 화려하게, 막 다 의견이 다른 거지.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야. 예를 들면 나도 결혼식장 때문에 갈등이 있으려면 있을 수 있었거든. 당연히 나도 내가 하고 싶었던 결혼식장이 있었고 내가 입고 싶었던 드레스가 있었단 말이야. 근데 시댁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원하는 결혼식장이 있었어. 근데 너무 납득이 돼. 왜 거기서 하고 싶은지. 그 장소에서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, 그거를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어, 남편이. 내가 어리석었다면 막 주장하고 쌌었어. 근데 나는 시댁이 원하는 그 장소만큼은 들어주고 싶었거든. 그래서 거기서 했고, 그 대신 어떤 축의금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? 그 대신 축의금은 너 다 줄게 막 이런 식의 내가 오케이 수락 그랬거든. 근데 굉장히 내가 배려하는 것처럼 되면서 나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렸지. 그 난 되게 원활한 결혼 준비를 했거든.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. 그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더 중요한 가치를 잃을 수 있다. 이것보다 중요한 건 이 여자를 지키는 거야.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본인의 의견이나 집안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. 그때 이 사람의 태도 조심스러워야 돼.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오해를 서로 불러일으키지 않고 우리 집과 상대의 집의 분위기를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거든. 사랑이 참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. 너무 중요해. 왜? 우리는 지금까지 힘든 그 연애와 사랑 이거를 다 패스했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온 거야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앞에 어그러지는 사람이 많아. 나는 이런 생각인데 걔는 왜 양보할 생각을 안 하지? 그 사람이 강하게 우기면 안 되는 거야. 너무 가혹하고 너무 답답한 거지. 근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현명하게 잘 엎어졌다고 생각해, 나는. 그동안 못 봤던 이 여자의 잔인한 모습과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과 아니면은 굉장히 남을 비교하면서 사는 모습들을 보면 간혹 남자분들 중에 내가 잘 엎으셨어요. 이런 경우도 있어. 왜? 지금까지 연애하면서 꽁냥꽁냥할 때는 알 수 없는 모습들이거든. 남자도 물론 정 떨어지는 행동하면 X겠지만 주제가 여자분들이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탈랄 짓을 안 하는 게 맞아. 내가 참아야 돼. 내가 후회할 것 같으면. 근데 내가 참지 않아도 돼. 내가 후회를 안 남기려고. 이해했지?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중한지 아니면 내 이 가치관이 더 소중한지를 본인이 판단하면 되는 거야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로남불이야. 남자가 잘못을 했어. 먼저 미안해. 남자가 막 그랬어.
여자가 막 뭐라고 하니까. 근데 나중에 여자가 뭔가 잘못을 했어. 거짓말했거나 뭘 했어. 그러면은 대부분 이런다? 남자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. 너 나한텐 그러지 않았냐. 근데 왜 그랬냐. 이렇게 화낼까봐 내가 말을 안 했지.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. 남자분들이 말로 좀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. 그럼 말로 하면은 남자가 지는 것 같지만 솔직히 되게 황당하다는 거야. 근데 이런 거 여러 번 경험하잖아. 남자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이런 여자랑 못 살 것 같아요. 정 떨어져서. 이게 황당무계하고 내로남불은 말 그대로 너한텐 적용되는 게 나한텐 적용 안 되고 이런 거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오류가 누적이 되면 이 여자한테 이제 신뢰가 안 가. 이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해. 이래버리면 그냥 막무가내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어 더 이상. 상대에게는 억울함이 계속 쌓이는 거야.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여자와의 결혼은 생각하지 않게 되겠지.